자, 지난 시간에는 스웨거와 오픈 API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실제로 스웨거 허브에 로그인을 해서 간단히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REST API를 직접 명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Create New API를 눌러서 하나의 API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3.0.0 최신 버전의 오픈 API로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의 프로젝트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템플릿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가 직접 API를 명세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간단히 몇 가지 API를 직접 테스트해보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PI example이라고 그냥 대충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전으로는 1.0.0을 넣을게요. 이제 이 버전은 말 그대로 현재 이 개발자의 API 명세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타이틀로는 API example이라고 마찬가지로 넣겠고요. 이제 데스크립션에는 스웨거 실습을 위한 API example이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Create API 버튼을 눌러서 API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흔히 API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다뤄보는 예제를 우리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API를 명세할 때는 가장 위쪽에 이렇게 Open API라고 해서 몇 버전을 쓰고 있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info에는 기본적인 이 문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View Documentation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API 명세서의 문서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접 코드와 같이 1:1로 비교를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또한 내려서 순수하게 코드만 작성할 수 있는 공간만 보이도록 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인포에는 버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서상으로도 1.0.0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제목과 설명 또한 차례대로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이 API 명세서에서는 간단히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요. 이제 그때 그 서버에 주소를 넣어줘야 이 서버로 실제로 리퀘스트를 보내서 서버가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서버 기능을 명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패스라고 해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차례대로 API의 주소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테스트하고자 하는 API는 어떤 API냐면요. 바로 이렇게 JSON 플레이스홀더라는 이름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입니다. 이건 흔히 Fake API라고 해서 개발자를 위한, 즉 개발자가 테스트 과정에서 간단히 사용해 볼 수 있는 API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이 경로로 접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알려주는 이러한 REST API가 가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이 경로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 스웨거 API는 해당 경로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서버 URL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JSON 플레이스홀더에서 제공하는 API고요. 그 다음에 URL은 바로 이렇게 복사한 URL을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투두스에서 유저 아이디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투두스의 특정한 유저 아이디로 접근을 해서 그 유저 아이디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2라고 바꾸게 되면은 아이디 값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디 값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 값으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갯방식으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접근을 했을 때 사용자 정보를 아이디에 따라서 보여준다고 이렇게 서머리 값을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보내는 파라미터가 어떠한 형태로 가는지 정해줄 수 있어요. 파라미터의 이름은 id고요. 그 다음에 패스라고 적어주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실제 URL에 어떠한 변수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required에 true를 넣어서 반드시 클라이언트는 이 id 값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
그 다음 이제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정보를 반환받기 위한 사용자의 아이디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스키마라고 해서 정수 형태로 이 파라미터를 넘길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레스폰스까지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류가 출력되고 있는데요. 어떤 오류인지 확인해 봤더니 패스라는 키가 중복돼서 나왔대요. 지금 위에 보니까 이렇게 패스라고 이미 선언이 되어 있죠. 이걸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류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오류가 그대로 존재하네요. 보니까 레스폰스가 아니라 레스폰시스라고 하네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응답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서버 쪽에서는 200번 응답 코드를 반환합니다. 이제 이것은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반환되었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그냥 OK라고 적어주겠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면은 서버가 제이슨 형태를 유지해서 데이터를 반환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형식을 제이슨이라고 하는데요. API를 명세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콘텐츠가 제이슨 형태로 반환되고 있다고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스키마까지 적어줘야겠죠. 즉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서버 기능 또한 직접 개발을 했고 이에 대한 명세까지 하고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타입을 반환하겠다고 명시를 하겠고요. 이제 프로퍼티스는 말 그대로 속성을 의미합니다. 흔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속성을 의미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례대로 유저 아이디, 아이디, 타이틀 컴플리티드라고 반환하고 있죠. 이제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인테저고요. 그 다음 아이디는 인테저고 타이틀은 인테저가 아니라 스트링이네요. 그리고 컴플리티드는 불린, 즉 true 아니면 false라는 거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API 명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고 나면 오류 메시지까지 다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이브를 누르시면 실제로 이 API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 문서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짜잔, 예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서버로 JSON 플레이스홀더 API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서버 URL에 toDo스의 id라는 패스에 어떠한 데이터를 이렇게 채워 넣어서 보내게 되면 자, 이러한 형태가 반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7이라는 경로에 들어갔을 때 나온 결과와 정확히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레스폰스 바디라고 해서 서버에서 응답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왼쪽에는 상태 코드까지 잘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개발자 및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문서 하나만 보고 서로 합을 맞추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API에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가 둘 다 이 문서만 보고 여기서 어떤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어떤 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ID 값을 변경해서 보내게 되면 그에 맞는 적합한 서버의 응답 데이터가 잘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에 required가 붙으면 반드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빼고 보내려고 하면 내용을 채우라고 알려주는 걸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I 명세서로서 사용했을 때 매우 손쉽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협업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API만 실습을 해보면 약간 아쉬우니까요. 하나의 API를 더 실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바로 구글 자동 완성 API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글에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한 뒤에 개발자 도구를 실행해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러한 검색창에 내용을 입력할 때마다 어떠한 API가 요청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눌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다양한 자동 완성 기능을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구글의 자동 완성 관련 API에 계속해서 요청을 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구글의 complete search라는 경로에 Q라는 파라미터 이름으로 어떠한 내용을 보내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라는 파라미터가 명시되어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면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글의 서버 개발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API를 위한 명세서까지 작업을 해볼게요. 따라서 바로 한번 구글의 API 서버를 위한 URL까지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google.com이죠.
이제 바로 이 패스에다가 하나의 경로를 더 추가하면 돼요.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API 문서에 여러 개의 서버가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희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굳이 이러한 실습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식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실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complete에 search라는 경로에 접속을 했을 때에 대한 API까지 명세를 해볼게요. 자, 이 API 같은 경우는 자동 완성 검색 결과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파라미터로는 어떤 내용을 보내주냐 하면, 자, 먼저 Q라는 파라미터가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쿼리 형태로 Q라는 파라미터를 보내겠다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패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URL 안에 어떠한 변수가 포함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쿼리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형태로 어떠한 변수의 값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값들을 명시해 주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Q라는 변수는 문자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라는 변수는 마찬가지로 쿼리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문자열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반환되는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200번 코드만 명시를 해줄게요. 즉 응답 코드가 200번이 도착했을 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흔히 실제로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을 때 텍스트 파일 형태를 가지는데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콘텐츠에 텍스트 슬래시 플레인이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스키마로는 문자열이 들어간다고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API 문서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아래쪽에 구글 자동 완성 검색 결과를 반환하는 API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선 이렇게 서버로 구글 API 주소를 넣어줘야 되고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ABC라고 그냥 내용을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이 클라이언트로는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했을 때 이 scab라고 정해진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제 이걸 넣어주시고 한번 execute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파일 형태로 데이터가 실제로 반환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이걸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어떠한 유니코드 형태로 자동 완성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ABC라고 입력을 했을 때 ABC마트, ABCX, ABCAM 등의 다양한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은 이 결과와 일치할 것이라고 상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검색 결과가 성공적으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실제로 어떠한 API는 데이터가 유니코드 형태로 이렇게 출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이러한 유니코드 같은 것들을 화면에 어떻게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API 자체는 잘 동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단히 실제로 두 개의 어떠한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API 명세까지 직접 진행을 해 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API가 동작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이 스웨거 API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과정까지 거쳐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간단한 REST API 명세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것까지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버 엔지니어링 및 서버 개발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API 명세까지 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팀의 규모가 작을 때는 서버 개발자가 이러한 API 명세까지 전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PI를 어떻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러한 API를 많이 작성해보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웹문서용 스웨걸 UI를 직접 사용해보는 실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